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라운피플의 CTO 윤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금일 제가 이제 발표드릴 주제는 생성형 AI와 MLAS를 이용한 머신비전 AI 혁신이라는 내용이고요. 오후 시간이라 좀 졸리실 수도 있는데 중간에 한번 간단하게 좀 약식이지만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얘기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이제 세 가지고요.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생성형 AI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적용한 저희 라운피플의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지플래닛이라는 MLAS 제품 그러니까 MLOps 플랫폼이라고도 하죠. 그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운피플은 2010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였고요. 계속 이 산업용 머신 비전 분야에서 비전 솔루션 관련된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머신 비전 컴포넌트 중심으로 직접 개발해서 이제 납품을 드리다가 2016년도 이제 AI가 대두되기 시작하던 그 시점부터 국내 어떤 기업보다도 빨리 AI를 이용한 그 산업용 비전 솔루션을 제품화해서 제공을 해드렸고요. 현재는 이제 코스닥 상장해서 새롭게 이제 2차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라운피플은 그 머신 비전 관련된 비전 솔루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라운피플에 이제 여러 이제 계열사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역시 AI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 제조 분야가 아닌 다른 도메인의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운피플은 개발 중심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사를 만들고 나서도 계속 자체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이제 고객들에게 제품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러한 이제 코어 기술에는 딥러닝 기술, 영상 처리 기술 그리고 관련된 이제 광학 처리 기술들이 이제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또 한 가지를 더 이제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AI 기술입니다. 같은 AI인데 뭘 이렇게 특별하게 구분을 하느냐,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테마로 이번 24년도 SFAW 전시회에 이제 또 많은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러 나왔고요. 관련해서 플랫폼, 비전 솔루션, 그 다음에 비전 검사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부스에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 다양한 이제 AI 비전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졸리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 그림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알파고 2016년도 3월 이벤트입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AI의 가능성이 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이 챗GPT 다들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오픈 AI가 2022년 11월에 챗GPT라는 서비스를 세상에 공개를 했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또 한 번 AI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또 굉장히 놀라게 되는 계기가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고는 2016년도 그리고 요 이제 챗GPT는 2022년도 말인데요. 요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는 이건 이제 구글 트렌드의 그 검색량입니다. 검색량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검색량이 이 전과 후에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요때 보면 AI라는 말은 그렇게 이제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때 이제 알파고의 이벤트는 적어도 이제 그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고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챗 GPT의 경우에는 AI라는 키워드 자체가 그냥 이 전과 후가 뭐 거의 한 3배, 4배 이상 크게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말 이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진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이 생성형 AI의 시대는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는 이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구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머신러닝은 굉장히 이제 작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고 많은 데이터는 학습이 불가능하고, 딥러닝은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구분으로 해서 이제 딥러닝 시대를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딥러닝 내에서도 일반적인 기존의 딥러닝과 그 다음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생성형 AI 기술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결국 기존의 딥러닝들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뭐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막 이런 정형화된 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복잡한 사물을 판단하고 구분하고 어떤 정의를 하고 이런 일들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쪽의 기술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이제 판정이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사람이 이제 정형화시켜 놓지 않은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작년 GTC입니다. 작년 GTC에 그 엔비디아에서 젠슨 CEO가 이제 발표하는 화면인데, 특별하게 이제 요 생성형 AI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생성형 AI 시대를 언급을 했고, 뭐 누구보다도 빨리 이제 AI 시대를 항상 대응하고 움직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요 생성형 AI에 대해서도 또 정확하게 이제 캐치를 하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새로운 이제 아이폰 모멘트다라는 용어를 했습니다. 아이폰 모멘트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아마 아이폰과 이전에 이제 어떤 그 핸드폰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처럼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전에 이제 인공지능과 앞으로의 인공지능이 또 완전히 구분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이 이제 하나의 어떤 굉장히 이제 잘 표현하는 그림인데, 이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이 많은 복합 태스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많은 복합 태스크로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게 딥러닝과 이제 생성형 AI, 그러니까 보통은 제너러티브 AI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제 기반이 되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도 이 하나의 AI 모델을 가지고 이 수많은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왜 이런 게 가능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뭐 적합지 않은 자리일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요 이제 모델이 뭐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입력 값을 받아들이는데 이 값들을 다 이제 공통적으로 변환하고 공통적으로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놀라운 그런 결과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 영상은 잠깐 소개해드리면 뭐 저희 라운피플과는 상관없긴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로봇이 이 제품을 들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포트를 이제 합니다. 제품을 들을 수가 없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물어보죠. 그러면 작업자가 그냥 평소에 이제 자기의 말로 이거를 뭐 넘어뜨려 가지고 오브젝트를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이 방금 보신 것처럼 물체를 쓰러뜨려서 집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생성형 AI 기술입니다. 뭐 로봇이 이걸 직접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로봇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존 같으면 아까 같은 이제 에러 상황이 나타나면 에러 알람을 띄우거나 뭔가 에러 메시지를 주겠죠, 그죠? 기계 그쪽에 이제 정해진 에러 메시지를 주겠죠. 근데 그 에러 메시지를 이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이런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말을 들으면 이제 사람이 당연히 뭐 알람에 대한 어떤 정형화된 뭐 에러 코드를 모르더라도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시 조작하기 위한 어떤 컨트롤 방법을 모르더라도 그냥 딱 봤을 때 세로로 못 뜨니까 가로로 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시가 다시 이 로봇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내부적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이제 말씀을 드려도 직접 이런 어떤 예제를 보시는 게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희 라운피플도 이런 생성형 AI의 이런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도입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어려운 툴들, 그래도 이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툴들을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생성형 AI 모델들을 굉장히 이제 강력하고 굉장히 유용한 툴인데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려면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툴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이제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생성형 AI 모델 용어는 여러 가지 용어를 표현합니다. 이 LLM이라는 용어도 이제 생성형 AI를 칭하는 용어 중에 하나고요. 이 생성형 AI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모델이 큽니다. 크고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아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학습을 솔직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이런 빅테크들 중심으로 이런 이제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빅테크들이 이제 제공해주는 모델들을 가지고 이제 밑에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를 합니다. 대신 얘는 이제 충분하게 엄청나게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AI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먼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도메인에 맞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LLM은 사실 이제 범용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쓰는 방식은 아니고요. 바로 이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연어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강한 부분이 여기 이제 그 생성형 AI의 출발이 이제 언어 모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언어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언어에 굉장히 강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이 쓰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써보시면 사람보다 더 말을 더 잘하고 글을 더 깔끔하게 쓰고 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은 이제 학습 과정이 없이 이제 쓰는 굉장히 큰 모델이고 그 다음에 범용 모델이고 공통 모델이다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한정된 어떤 도메인에 대한 그 작업을 하기에는 사실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제공해드리던 어떤 딥러닝 기술들을 이제 대체하는 기술은 아니고요. 그것과 이제 같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루시네이션은 아마 챗GPT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이제 옳지 않은 대답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자체를 학습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큰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머신러닝을 딥러닝을 이용한 프로젝트 진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입하고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는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레이블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학습해서 성능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능이 만족스러우면 원하는 이제 현장에 배포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요 이제 과정들, 중간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목표하는 정확도가 99%인데 테스트를 돌렸더니 95%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걸 99%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이 과정들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유는 성능이 안 나오는 이유가 데이터에도 있을 수 있고 모델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이제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반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고 그걸 효율적으로 해야만 전체적인 이제 개발 사이클을 이제 많이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기존에 이런 단계별로 굉장히 많은 그 부가적인 이제 툴들을 제공해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 전체 구간을 또 포괄할 수 있도록 뒤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이제 플랫폼 기술까지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은 결국에는 또 어떤 전문 지식을 담아놓고 툴화했기 때문에 그 툴을 또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붙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면서 내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대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떤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 지식이 있어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살짝 부족해서 굉장히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중간중간에 어떤 상황을 분석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되는 팩터들에 대해서 미리 그 생성형 AI가 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면 옆에 이제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이 툴을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제 학습 커브를 봤다. 이 학습을 시켰는데 이런 이제 학습 커브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학습 커브에 대해서는 다 각자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요 수렴되는 어큐러시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로스가 충분히 떨어졌나 이런 것만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이런 이제 그 어떤 테스트 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로스와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로스도 같이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수렴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 측면에서 보면 더 효율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젠 저희가 저희 이제 나비 AI라는 비전 소프트웨어에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인사이트가 필요한 부분에 이제 AI 어드바이저라는 형태로 그 설명을 하는 기능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나비 AI는 이런 생성형 AI 기술은 부가적인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이제 AI의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는 툴이고 그 툴의 이제 사용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에는 이런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한 어드바이저 기술을 탑재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셋이 이제 준비됐을 때 그 데이터셋의 어떤 정제 상태나 아니면 분포 상태에 대한 어떤 어드바이스 그러면 굳이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이건 학습에 이제 도움이 되는 데이터인가? 아니면 뭐 불필요한 데이터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미리 이제 데이터를 정제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습이 끝난 단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예시로 보셨던 것처럼 학습 커브가 딱 나오게 되면 학습 커브를 보고 이 학습 커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학습까지 끝나고 나면 어떤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쭉 돌려보고 성능을 뽑아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능 결과를 보고 또 이제 부족한 경우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작업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저희 라운피플의 그 전문 엔지니어의 지식을 담아서 이 어드바이저 기술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를 하는 근본 기술로는 이 근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분석하고 이제 뭐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자동적으로 이제 최적의 값으로 세팅하는 오토파람, 그러니까 오토 ML 관련된 이런 기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레이블링이나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품질을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뭐 오토 레이블링이나 액티브 러닝 기술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어드바이저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툴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요 이제 다 학습이 다 끝나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AI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AI에 대해서 결과를 이제 뽑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뭐 어큐러시는 얼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맞은 거, 틀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결과 차트를 이용해서 뭐 많이 보시던 이런 인터페이스죠, 그죠? 챗 GPT와 이제 유사한 익숙한 그런 채팅하는 방식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하나하나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요거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정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치인데 그 수치 하에서 현재 그 특정 클래스 중에서 좀 더 유의미하게 이제 스코어가 낮은 값들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를 더 수집하라든지 이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정제를 하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보면 막 그 뭐 프리시전, 리콜, 뭐 미검, 과검 이런 것들 막 많이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프리시전에 대한 어떤 값에 대해서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이런 작업들을 막 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제 프리시전이 낮은 어떤 특정한 유형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검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판정 기준에 대한 모호한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유사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다른 클래스에 같이 섞여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으로 보시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리콜 값이 낮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런 클래스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를 보완하라든지 이런 가이드를 이제 쭉쭉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1차적으로 뭐 모든 데이터를 다 리뷰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이제 주요한 클래스들, 데이터들 중심으로 바로바로 이제 처리를 하면서 데이터를 추가를 그 데이터를 이제 정제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온 관련된 데이터들은 바로 이제 바로가기 버튼이 있어서 바로 이제 해당 데이터만 쭉 쉽게 리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고 여기 이제 버튼 하나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그래프에 대한 방금 이제 분석 결과가 이렇게 쭉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는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노하우를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이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3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제 부분에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바로 또 툴하고 연계를 시키게 되면은 별도로 이제 막 뭐 어떤 리포트를 보고 또 별도로 파일을 조작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없이 툴 안에서 바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테스팅에 대한 분석, 이렇게 이제 3가지 분석 결과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금까지는 이제 나비 AI에 들어간 생성형 AI 기술을 설명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제 2개의 제품들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라운 어시스턴트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제 생성형 AI가 아까 이제 강점에서 어떤 내용 정보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요약하고 내용을 이제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그 생성형 AI가 잘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면 뭐 사내에 어떤 특정한 이제 정보들이 있다.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화된 그런 이제 어시스턴트, 비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내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내 규정도 있고 뭐 계약서도 있고 뭐 어떤 기존의 기술 문서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문서들을 어디에 이제 뭐 클라우드나 이런 데 올리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면 그 문서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이 AI를 이용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정확히 어떤 문서에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바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일매일 뭐 확인하는 뭐 규정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조사 무슨 일에 경조사는 뭐 금액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뭐 휴가는 며칠이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한 3년 전에 어떤 계약서에 어느 기업과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뭐 찾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쉽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 라운 어시스턴트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서라든지 뭐 그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이해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쉽게 검색해서 이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프레미스로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라운 센티널이라는 기술이고요. 요거는 이제 스마트 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관제 다들 아실 거잖아요. 관제 이제 CCTV에 쭉 영상이 나오고 있고 거기 이제 스마트라고 붙으면 딥러닝 기술 적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오브젝트를 검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상황을 검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생성형 AI 기술로 넘어가면 그런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사전에 정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기존의 기술들은 이제 뭐 어떤 길을 건너는 행인을 이제 검출하고 싶다. 그러면 길 영역에다 뭐 ROI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행인 오브젝트를 등록하고 그리고 그걸 뭐 설정해야 되는 조건들을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설정을 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오브젝트가 미리 이제 등록되지 않은 학습되지 않은 그 오브젝트다. 그러면 이제 또 추가 학습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면 어떤 장면에 대해서 장면에 대한 이해한 내용들을 이제 얘가 이제 추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사전에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 AI한테 뭐 특별한 어떤 조건에 대한 상황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면 각 장면들을 보고 그러한 이제 자연어로 입력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관제하는 시스템과 완전히 이제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챗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아까 이제 로봇 제어한 거와 유사한 형태로 여러 가지 이제 명령들을 이제 챗 형태로 입력을 하고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용자도 이제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AI 기술도 어떠한 특정한 잡에서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앞서 두 개의 이제 제품들 또한 뭐 저희 부스에서 이제 데모도 해드리고 뭐 상담도 해드리니까 한번 뭐 방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엠라스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그 이번 전시에 저희가 이제 이지플래닛이라는 MLOps 플랫폼 기술을 베타 서비스로 오픈을 했습니다. 뭐 준비는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개발하는데도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MLOps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MLOps 뭐 많이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요 개발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중점 부분들을 그 염두에 두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공해드리지 않는 기존의 이제 다른 MLOps 플랫폼들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현재 프로젝트를 수립할 때 뭐 대부분 이제 기업분들 이제 온프레미스 아니면 사실상 굉장히 좀 꺼려지잖아요. 그 보안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는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클라우드처럼 뭔가 실시간으로 계속 과금이 나갈 때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들, 데이터 수집할 때 데이터의 수집 소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뭐 전처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럴 때 툴 외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부가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노력들, 그 외에도 이제 뭐 학습할 때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평가할 때 이제 이 평가와 이제 배포를 같이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볼 때 페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반영을 해서 좀 편리한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플래닛이라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요. 여기에는 크게 이제 머신러닝, 매터리얼, 포털, 멤버, 에코시스템 서포트라는 6개의 이제 플랫폼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플랫폼 서비스로의 이지플래닛이 존재를 하게 되고, 요 각각의 이제 기능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페인 포인트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기능들이 있고, 6개의 기능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제 그 멤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데이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모델, 학습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파스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서비스들과 연동하기 위한 기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다양한 기술들이 다 이제 API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 자체에 앞서 소개해드린 뭐 나비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 구축해 놓으신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뭐 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멤버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안과 이제 권한입니다. 그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는데 뭐 관리자분이 생성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그냥 계속 작업자분들만 이제 접근해야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한들을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고 각 툴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권한을 부여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권한들을 생성할 수 있는 슈퍼 유저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슈퍼 유저 그룹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한정된 이런 서비스 존 내에서
개별적인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도 여기에 이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사용자들마다 이제 권한을 개별적으로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썼고요.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데이터는 이제 이 학습이 돌아가고 뭐 배포가 돌아가고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는 정말 많이 쌓이게 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이제 작업을 거의 이제 제로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때 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테고, 아니면 뭐 거기에 이제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이제 일괄 전처리라는 기술로 모든 이제 그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데이터 상태로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이제 전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셋업만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화돼서 데이터가 수집되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변환된 데이터가 쭉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링 관련해서도 데이터가 이제 준비되면서 바로 레이블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용자가 직접 레이블링 할 수도 있고, 또 레이블링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거를 결과를 또 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이제 작업자 그룹이 있을 수 있고 작업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정책이라는 팔리시라는 그런 특성으로 구분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레이블링이 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정책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전혀 이제 다른 형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데이터 전체를 망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등록된 팔리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들이 레이블링이 되고, 이 팔리시를 통해서 수작업자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레이블을 한 사항을 뭐 검사한 후에 뭐 업로드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저희 툴의 이제 실제 UI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쪽입니다. 머신러닝은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학습 시간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 그리고 또 학습 자원 GPU 굉장히 비싸잖아요. GPU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모델들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하셔가지고 또 유지 관리하시고 싶은 그런 모델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유연하게 포함을 하면서 그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스 서비스들의 서비스와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호환되게 동작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델들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거쳐서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플랫폼 툴을 이용하든 아니면 직접 만들으셔서 올리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런 룰을 따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모델들은 요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모델 관리하는 그런 이제 그 기능에서 이제 모델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델들의 이제 결과들을 쭉 나열을 해서 이전에 이제 학습했던 모델들을 다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주 손쉽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GPU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제 AI 개발하시는 회사들은 아마 개인 어떤 데스크탑에 다 GPU가 하나하나씩 꽂혀져 있으실 거예요.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GPU가 항상 100% 쓰이진 않거든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명이 이 GPU를 점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GPU 사용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의 소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립하는 그런 시퀀스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소스로부터 수집된 그런 데이터가 하나의 이제 학습 시스템으로 학습 노드로 들어가서 이 모아진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제 성능 결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배포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이제 다시 두고 다시 이제 그 다음 작업을 기다릴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을 두어서 수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UI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없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플로우 차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복합적인 파이프라인 단계는 이게 이제 어떤 수행되는 조건 또한 있을 테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수행한다든지 이런 어떤 주기적인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스케줄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등록된 파이프라인을 그 인스턴스화해서 A 공장에서 B 공장에서 C 공장에서 A 공장은 일주일에 한 번, B 공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행된 결과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요 플랫폼 내에서 이력이 남게 되고 이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예. 기능들을 이제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플랫폼 기술은 어쨌든 작업자가 작업자가 이제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과 연동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운용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안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성, 효율성, 그 다음에 신뢰성, 표준성, 그리고 보안성, 이식성, 운영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이제 많이 개발을 했고요. 지금 베타 테스터 이제 모집 기간으로 저희가 이제 무료 크레딧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그 AI 플랫폼을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부스 방문하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이제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의 이제 효용은 사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런 효용의 결과입니다. 일단은 큰 부분만 말씀드리면,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이런 유지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배포하는 부분, 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지 관리라는 건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 대규모의 데이터가 돌아가게 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배포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효용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20개의 라인에서 매달 배포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한 5배 정도, 기본 5배 정도 이제 되고 이러한 이제 배포 부분이 더 증가하게 되면 효율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시나리오인데요. 빨리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이지플래닛은 파스라고 말씀드렸고 플랫폼 서비스고 자체의 이제 UI를 이용해서 학습하고 모델을 만드시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외부의 이제 어떤 그런 솔루션 서비스와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이런 PC에서 돌아가는 비전 솔루션이 있다. 그리고 요 솔루션이 자체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파스를 이용해서 학습하고 배포하는 거를 이제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별도의 이제 에이전트를 이 PC에 같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권한을 드리게 되고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을 받아서 저희 이제 플랫폼과 통신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솔루션이 단일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이제
미들웨어 서버를 하나 추가로 이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에이전트 역할을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공통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미 있으시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들이 또 부족하고 그러실 수가 있잖아요. 이 시스템으로 뭐 학습 같은 거는 이미 다 충분히 하고 있는데 뭐 레이블링이 안 된다든지 데이터 수집이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에서 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AP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이 시스템이 이제 서빙하는 어떤 API도 저희가 이제 웹훅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존 솔루션과도 이제 연계할 수 있고 새로 이제 플랫폼을 뭐 온프레미스로 구축하시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부스는 여기 B홀 1층에 있고요. B홀 딱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서 이지플래닛, 나비, 그 다음에 센티널, 뭐 어시스턴트 다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세미나 끝나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